만약 음모론이나 종교, 각종 사상, 잘못된 상식에 근거한 상품팔이까지 모두 미신으로 묶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미신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꼭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미신이 없는 곳은 없다. 과학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혀낸다 해도 미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이 오히려 미신을 더 흥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기술의 발전 덕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도 웬만하면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타인이 무엇을 믿든 신경 쓰지 않으며 심지어 그런 무관심을 미덕으로 여긴다. 미신도 취향으로 존중받는 세상. 현대는 진정한 판타지랜드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예배 중에 이야기하시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제처럼 달고 있는 책 한 권이 도착했습니다. 부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게 제목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책들을 다뤄봤는데 이렇게 황당한 제목의 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상에 펼쳐져 있는 광범위한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미신은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그 미신을 어떻게 믿게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 깜짝 놀라실 준비를 하십시오. 이 책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여러분은 분명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분일수록 이 책을 소개한 뒤에 겪게 될 충격이 크다는 거 미리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일단 미신이라는 건 뭡니까? 미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는 맹목적으로 믿으면 다 미신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다 미신이다. 네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믿으면 그냥 미신이다. 네네. 그렇죠. 무조건 믿으면 미신이다. 네네. 그건 굉장히 도발적인 정의네요. 말하자면 가장 먼저 등장한 어떤 종교 같은 경우가 네네. 사실은 아버지, 엄마가 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네네. 혹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네네. 말하자면 그 종교가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또 그 종교의 어떤 면이 내 마음에 들어서라고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 종교도 사회나 세계가 인정한 종교도 사실은 나에게는 미신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신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가정한 건 아니고요. 그냥 미신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 사실 뭐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죠? 도마가 예. 처음에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으니까 만져보라고 한 다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미신을 정의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고 사실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본 건 그냥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거는 뭐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거. 그게 당연히 좋은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거고 미신 자체에 어떤 가치를 두고 정의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제 책을 보시면 제가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미신 그 자체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네, 그것이 그렇죠.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다.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까 믿습니다를 쓴 작가 오우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미신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거고 이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렬히 믿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책에 썼던 사례는 이제 동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한테 뭐 어떤 버튼을 누르게 하면 먹이를 주는 행위를 반복해요. 그 버튼을 누르면 먹이를 줘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비둘기한테 인과를 익히게 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걸 누르면
이걸 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걸 주는구나라는 보상 체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유리통 안에 넣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60초에 한 번씩 먹이를 줘요. 그냥 비둘기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뭐 60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시간 다를 수 있어요. 동물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비둘기가 어떻게 하면 60초에 한 번씩 무조건 나오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먹이 주기 직전에 했던 행동 때문에 이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과성을 자기 혼자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행동을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60초에 한 번씩 주던 걸 120초로 늘렸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더 늦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비둘기가 막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든다든지 뭐 머리를 어디 가서 쳐박는다든지 이 행동을 더 격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상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뭐 사람은 뭐 그렇게 단순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그 보상을 취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서사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미신 같은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단순한 미신들은 뭐 징크스 같은 거는 딱 그 비둘기랑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그죠. 더 고차원적인 어떤 미신들은 어떤 서사를 원래 사람의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서사를 만드는 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미신들도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어떤 예전에 프로야구 감독님은 그 이기면은 팬티를 안 갈아입고 있어요. 아, 그쵸. 십몇 인승을 해가지고 그때 과연 한 번도 안 갈아입으신 게 맞나? 뭐 이거 이제 궁금해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징크스라는 거죠, 그런 게.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꿈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미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지 꿈을 꿨는데 복권이 당첨됐대. 네네.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 누군가에게서 한번 전달이 되면 그게 삽시간에 퍼져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이다 하고 해서 그쵸.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다 그거를 그 일종의 어떤 공식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야, 어제 자다가 돼지 꿈을 꿔서 복권사. 그쵸. 하는 것처럼. 그 랜덤으로 돌리는데도 1등 나온 집 가면 손님 되게 많잖아요. 막 그렇죠. 택배로도 주문하고 이러잖아요. 그 집에 가서. 그 사실 사람들이 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살 거니까 거기 가서 사는. 기왕 살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또 생각해보면 그 집 가서 이제 많이 사다 보면 또 당첨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많이 사니까. 그러네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역술입니다. 역술. 명리학. 소위 사주 봐주는. 네네. 네. 제가 흥미로웠던 건 작가님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네네. 저는 사실 믿는 사람은 아닌데.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 보러 가죠. 진지하게 믿진 않지만 물어봅니다. 네네. 야, 형은 어떠냐? 물어보게 되는데 정콩을 찔러가지고 말문이 막히네요. 어떻습니까? 왜 이 사주라는 건,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책에서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뭐 당연히 사주팔자나 이런 논리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역부터 오는 논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학술적인 건 치우고 요새 MBTI가 흥한 것도 그게 약간 개수가 많잖아요. 별자리래. 그 혈액형은 4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MBTI는 16개고 굉장히 또 읽어보면 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데 사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월일시 해가지고 각각의 사주 그 연의 두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글자가 있어요. 팔자라고 그러죠. 네, 팔자가 근데 가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정말 본인만의 운명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걸 남들과는 네네. 이제 동일하지 않은. 네네.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시간까지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면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들도 누구한테 가면 뭐라고 하고 딴 사람한테 가면 또 다른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재밌는 거죠. 그게 와인이 흥한 이유랑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와인이나 사케가 와인과 사케가 그러니까 와인이나 사케 같은 것들이 막 그 매니아들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뭐 먹어보고 뭐 어떤 맛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물론 다른 와인 자체가 물론 매력이 있고 저도 좋아하지만 약간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체계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생기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네요. 와인도 왜 이런 게 있죠. 뭐 99년도
부르고뉴는 무조건 마셔라. 네네. 작황이 끝내준다. 네네. 근데 이제 먹고 나면 또 그러죠. 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 생산자가 또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바틀 컨디션. 컨테이너에 실려올 때 맨 윗칸에 있었냐 밑에 칸에 있었냐가 상당히 다르다. 네네. 그런 거요. 그 자리에서 30분 풀었느냐 2시간 푸느냐에 따라 다. 물론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술도 다를 거거든요. 다른 술도 물론 와인만큼 이제 그 증류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물론 증류주는 그 차이가 적고 이런 건 있겠지만 와인만큼 그 정도로 풍성한 스토리와 이걸 이제 갈수록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사주도 그런 단순함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사주 명리학이 가지는 어떤 미신의 특이성은 그 풍부함. 네, 혈액형을 믿으나 사주를 믿으나 둘 다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혈액형은 되게 혹 빠졌다가 금방 벗어나거든요. 아, 못 벗어나시나? 아니,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 또 뜨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혈액형 믿는 사람들 되게 무시하거든요. 네네. 이거 나치가 만든 거야. 네네. 그거 혈액형을 믿는다는 건 그 나치가 이야기했던 소위 그 인종주의라든지 이거 이런 걸 믿는 거야. 말하면서 확 해놓고선 옆에서 야, 나 사주 한번 봐줘라.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죠. 아, 그쵸. 기존은. 그쵸. 그 안에 물론 믿으시는 분은 그 안에 뭔가 심오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제3자로서 그냥 보고 있으면 뭐 비둘기가 가서 머리 박는 거나 이거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작가님한테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작가님은 자기 사주 보십니까? 저는 매년 봅니다. 그 책에 보면 뭐 베이컨 같은 어떤 과학자들도 네. 그 의외로 점성술에 빠져 있었다. 네네.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뭐 코난 도일 같은 그 네네. 추리소설을 썼던 작가 같은 경우도 말년에는 거의 그 심령술에 빠져가지고 네네. 뭐 여생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죠. 그 네네. 논리적인 탐정을 만들어냈던 추리소설 작가마저도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한 겁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신을 많이 믿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분들은 이제 똑똑해서 오히려 함정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세상에는 대부분 앞에 얘기랑 계속 이어지는데 인과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인과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가 뭐 사고가 났어요. 이 자체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그 뒤에 어떤 일들가 뭐 이렇게 쭉 이어서 생각하다 보면 스토리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내가 그 버스가 사고가 나지 네네. 않아서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은 막 내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막 이걸 이제 그쵸. 인과관계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를 만들기 시작하고 근데 사실 세상은 그냥 개별 사건이 에피소드처럼 일어나는 건데 그걸 이야기 스토리 형태로 만들어 이해를 하는 게 그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도 복선이 잘 깔려 있고 설정이 버리는 게 없는 소설이 좋은 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쓸데없는 사건이 일어난 소설은 그렇죠. 이게 인과관계가 없거나 네. 우연만 연속되면 네. 영화도 저 캐릭터는 저 영화 왜 나온 거야? 필요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영화라고 보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과들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머리에 써서 좋아한다. 좋아하기도 하고 본인도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걸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음모론 같은 데 많이 빠진 이유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음모론의 좋은 점은 뭐냐면 빈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렇죠. 걸 설명을 해줘요. 근데 사실 세상 일은 대부분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고대에 이제 태양을 신처럼 숭배하고 그 말하는 이제 자연의 어떤 신들을 이렇게 자꾸 믿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설명이 안 될 때 공포를 느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어떤 가설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최근에 뭐 뇌피셜이라고 하죠. 뇌피셜을 동원해서 그 빈틈을 메워내려고 하는데 그렇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로는 이 우주에 관한 모든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을 테니 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빈틈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걸 미신으로라도 채워넣어서 네네. 자기는 그거를 미신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미신으로 생각 안 하지만 네. 미신이라도 채워넣어서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또 미신에 잘 빠지는 네. 그런 함정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잘 빠지진 않아요. 통계적으로 잘 빠지시는 것 같진 아닌데 똑똑한 사람들도 왜 빠지냐고 하면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설명을 해준다는 유혹을 사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과학적 지식과 논리가 있으니까 네네.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을수록 사실은 그 어쩌면 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자기가
스스로를 아주 똑똑하다고 믿을수록 그 빈틈에 자기만의 어떤 네. 그 이론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완벽한 모양처럼 보이게 되면 그걸 믿게 돼버리는 네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 근데 사실 책을 쓴 행위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책을 쓰는 행위도 그런 것 같아요. 미신을 만들어가는 행위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 지식이 있으면 뭐 그걸 잘 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렇겠네요.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된다면 네네. 그 많은 것들이 혹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 속에서 자신만의 미신을 또 생성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하는 이야기도. 여기 제가 뜨끔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요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을 맹목적으로 신봉한다. 네, 애플바들. 네네. 제가 애플바입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세 작가님도 애플바라고 하시고 도대체 어떤 체계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훨씬 기능적으로 뛰어난 다른 휴대폰이 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기능은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편합니다. 네. 사실 애플은 써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것저것 안 깔리는 것도 많고 초기에는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 단지 전자기기의 한 브랜드일 뿐인데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이 열렬함을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 걸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애플이 이미지 메이킹에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굉장히 그 앱도 핫하잖아요. 뭐 쓰십니까 좌표? 저는 사실은 그 반감 때문에 안 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막 지금도 그 클럽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이폰에서만 되죠. 지금? 네네네. 한글도 안 돼가지고 뭐 하는데도 굳이 가서 하시잖아요. 다들 못해가지고 채팅방에 나 초대 좀 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네. 당근마켓인가요? 중고마켓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그 네네. 초대권이 팔립니다 지금.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초기 애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쓰는 사람은 약간 힙한 것도 있고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아서 팔리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애플 제품들이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전 세계 주가 총이 세계 1위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액수도 많고 실제로 뭐 실리콘맥 같은 거 이런 칩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새로운 걸 보여주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처음에 되게 맹목적으로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약간은 그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것도 있고 명품 같은 그 클럽하우스가 사실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생각해보면 특별한 기술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요. 네. 그 기존에 있던 여러 기술을 합친 다음에 오디오로만 소통하자 그러고 텍스트 빼고 이미지 빼고 다 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걸 못 만들 이유는 없었는데 그 신기술이야.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몇 년 전에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지금 열광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쵸. 예, 예.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애플 초기랑 애플 처음에 아이폰을 쓴다라는 그 상징성이 줬던 거 그게 지금은 클럽하우스 너 하니? 뭐 약간 이런 것과도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그것이 나에게 로얄티를 준다. 네네. 사실 클럽하우스를 해보면 뭐 재밌으신 분도 있겠지만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 끼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었다. 초기 애플들이.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브랜드라고 부르게 네, 되는데 그쵸. 브랜드죠. 브랜드는 사실은 미신에 기인하고 있다. 네. 말하자면 아주 엄청난 효율성이라든지 그 경제성 이런 것들을 넘어선 무엇이잖아요. 그쵸. 그것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소위 뭐 사회적 가치라거나 어떤 추상성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인데 그것을 사실은 낱낱이 한번 분해해 보면 우리가 경제 활동으로서 돈을 내고 어떤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그냥 좋아서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사랑해서 뭐 디자인이 뭐 내 마음에 들어서라는 그 많은 것들 사이에 사실은 어떤 미신적 요소들이 그 충성도를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쵸. 자, 흥미로운 이야기, 이 책에 있는 이야기의 뭐 절반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책에 있는 그 미신은 과연 어떠한 것이며 우리를 어떻게 우리 곁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후 작가님과 함께 믿습니까? 믿습니다.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